여보, 나 치매인 것 같아.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런 걱정에 빠져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고 아는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년간 정신의학과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치매라고 걱정하며 병원에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치매가 아닙니다. 어제 일이에요. 73세 할머니가 딸과 함께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치매인 것 같아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고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 결과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남편 잃은 슬픔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었거든요. 반대로 정말 치매인 분들은 어떨까요? 같은 날 아들이 억지로 데려온 75세 어르신 말씀이 나는 멀쩡해. 자식들이 호들갑이야. 하였는데 정작 검사해보니 치매 초기였어요. 이게 바로 치매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정말 치매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 사이에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가족들이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65세 이상에서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중년에 우울증이 생긴 분들은 위험이 거의 3배까지 올라가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연령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치매가 아닌 우울증을 치매라고 포기하거나 진짜 치매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어르신인데 평생 택시기사를 하셨거든요. 서울 어디든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집 근처 슈퍼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여기 20년 넘게 다니신 곳인데요 하니까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셨대요. 가족들은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제서야 병원에 오신 거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신호를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1년, 2년 늦게 오신 분들은 이미 중기로 진행되어서 가족들이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치매와 우울증을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이고, 둘째는 50대부터 시작해야 하는 예방 전략, 셋째는 가족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초기 신호들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가족을 치매로부터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50대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80세까지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병이기도 해요. 혹시 지금 우리 엄마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아니면 나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신호거든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무관심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가족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는 며느리의 눈물겨운 관찰 이야기예요. 김영희 씨가 73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는데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저를 며느리라고 안 부르세요. 30년간 영희야 하고 부르시던 분이 갑자기 아가씨라고 하시거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더 놀라운 관찰이 있었어요. 평생 김치 담그는 순서를 외우고 계시던 분이 배추 절이는 시간을 자꾸 깜빡하세요. 50년간 해오신 일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기로 유명하셨는데 같은 옷을 사흘째 입고 계시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정말 똑똑했던 게 뭐냐면 이런 변화들을 꼼꼼히 기록해 오셨어요.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지,
날짜까지 적어서요. 덕분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놓친 경우도 있어요. 74세 아버지를 모시고 온 아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하시긴 하는데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평생 신중하셨던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3번이나 넘어가서 돈을 송금하려다가 은행 직원이 말려서 겨우 막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이런 전화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니까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셨대요. 또 40년간 운전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주차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주차선이 저기 있는데요 하면 저기가 주차선이었나? 이런 식으로 공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가족들은 1년 넘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 사이에 병은 계속 진행됐고 병원에 와서 검사 받을 때는 이미 중기로 접어든 상태였거든요. 검사실에서 나온 아들이 제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1년 전에 왔으면 달랐을까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2살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가족의 세심한 관심이에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할머니인데 평생 온순하고 자상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격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물어보면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반말이야?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30년간 함께 지낸 며느리한테 말이에요. 심지어 저 여자가 우리 집 돈을 노리는 것 같아. 이런 말씀까지 하셨대요.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신 거죠. 이런 급작스러운 성격 변화도 치매의 무서운 신호 중 하나예요. 뇌의 앞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유지해오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7세 할머니는 평생 살림 9단으로 통하셨어요. 가계부도 꼼꼼히 쓰시고 용돈 관리도 완벽하게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트에서 계산을 못하기 시작하셨어요. 딸이 엄마 거스름돈 맞게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더 심각한 건 은행에서 일어났어요. 30년간 다니던 은행에서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하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나? 하시면서 당황하셨대요. 평생 숫자에 밝으셨던 분이 갑자기 계산을 못하게 된 거죠. 딸이 엄마 예전엔 암산도 척척하셨잖아요 했더니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돌아가지 않네 하고 웃어넘기셨대요. 하지만 이것도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엄마도 요즘 비슷한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모두 평생 잘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점이죠.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함께 지낸 배우자나 자녀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치매라는 병 자체가 본인의 판단력부터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작 치매가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초기 증상들을 놓치면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중기로 넘어가면 돌이키기 어려워져요. 특히 60대 초반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 시기에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시작되는 조기 치매는 일반 치매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이런 변화를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변화가 있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이런 변화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더욱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치매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거쳐가는 위험한 다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울증이라는 다리 말이에요. 중년에 우울증이 생기면
치매 위험이 거의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100명 중에 10명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라면 우울증이 있는 분은 30명 가까이 치매에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58세 조성민 씨 이야기예요.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하게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이제 좀 쉬면서 살자 하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아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남편이 신문을 펼쳐놓고만 있는 거예요. 여보, 신문 다 봤어? 물어보니까 응, 봤어 하는데 내용을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 하더래요. 아내가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물어봐도 글쎄, 별로 할 것도 없고 이런 대답만 하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더 심각한 변화는 그 다음이었어요. 평생 길치가 아니었는데 가끔 길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여보,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물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하시더래요. 3년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간단한 계산도 틀리고 결국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내가 제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남편이 처음부터 치매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우울증이 먼저 시작됐고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치매로 이어진 거예요. 만약 58세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63세 김예숙 할머니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하늘로 보내셨어요. 40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식들이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위로해도 너희 아버지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시면서 마음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더래요.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집에서만 지내게 됐어요. 하루 종일 남편 생각만 하면서 여보, 보고 싶어 혼잣말만 하시고 밥도 대충 드시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도 않고 책도 안 읽고 TV도 멍하니 보기만 하고 뇌가 점점 녹슬어가는 거죠. 3년 후에 딸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엄마, 아까 똑같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을 30분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딸이 처음에는 슬픔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신 거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우울증에서 시작된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 초기 단계까지 진행된 거였거든요. 세 번째는 당뇨가 있는 60세 이철호 씨 이야기예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완전히 좌절하셨어요.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에 빠지신 거죠. 아내가 여보, 당뇨는 관리하면 괜찮다잖아요. 해도 뭘 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셨어요. 혈당 관리도 대충 하고 약도 빼먹고 운동도 안 하고 당뇨와 우울증이 함께 있으면 뇌에 더 큰 타격을 줘요.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는데 거기에 우울증까지 있으면 뇌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이분은 2년 만에 경미한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버지도 은퇴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는데 하거나 우리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많이 우울해하신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우울증이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뇌에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에요. 우울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손상시켜요. 그 부위가 망가지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또한 우울증이 있으면 뇌혈관 건강도 나빠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세포들이 영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죽어가거든요. 특히 50대는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더욱 위험해요. 그래서 50대가 치매 예방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울증을 방치하면 60대에는 관리가 아니라 치료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려요. 70대가 되면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계세요? 평생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의심이 많아졌거나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입맛이 없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셨거나 특히 남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성보다 우울증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남자가 우울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치매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울증은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병이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매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우울증 치료 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릴 50대 맞춤 예방 전략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충분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 기적 같은 변화의 주인공 말이에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54세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인생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우리 손자들 얼굴 못 알아보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 지금부터 뭐든 해보자.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혈당 관리하려고 단 음식 끊겠다고 했다가 3일 만에 포기하고 운동하겠다고 헬스장 등록했다가 한 달도 못 가고 그만두고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시더래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우선 혈당부터 천천히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도 처음엔 이게 밥이야? 하시더니 한 달 지나니까 현미밥이 더 고소하네 하시더래요. 매일 혈당을 재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좋아졌네 하면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 혈압 관리에 신경 쓰셨어요. 염분 줄이는 것도 음식이 싱거워서 못 먹겠다 하시더니 아내가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주니까 이렇게 해도 맛있네 하시더라고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도 처음엔 숨차서 못하겠어 하시다가 점점 습관이 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관리였어요. 55세에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거든요. 퇴직 1년 전부터 나중에 뭘 하며 살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아내가 서예라도 배워보는 게 어때? 하니까 내가 붓을 잡아봤나 하시더니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시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특히 손자들과 함께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모르세요? 하는 손자들한테 할아버지도 배우고 있어 하시면서 같이 웃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신 거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현재 78세인데도 기억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으세요. 얼마 전에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셨는데 60대 수준으로 나왔대요. 24년간의 꾸준한 관리가 만든 기적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 인생이 됐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반면에 비슷한 나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같이 퇴직한 동기분이 계셨는데 나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똑같은 54세에서 시작된 선택의 차이가 2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든 거죠. 여러분, 50대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 시기는 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예요. 혈관이 노화되기 시작하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량도 감소해요. 하지만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박 할아버지 같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정리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관 건강부터 챙기세요. 뇌는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받거든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세포가 죽어가요.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혈압은 130 아래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특히 당뇨 전 단계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까지 높아지거든요. 지금 혈당이 조금 높다고 별일 아니겠지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잠을 잘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가장 좋아요. 6시간 이하로 자면 치매 위험이 30% 높아지고 8시간 이상 자도 위험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잠의 규칙성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독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돼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으세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미리 찾아두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뇌 기능이 빨리 떨어져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세요.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이에요. 5번째,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져요. 악기 연주, 외국어, 컴퓨터 등 뭐든 좋으니까 도전해보세요. 손자들과 함께 배우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6번째,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일주일에 150분, 즉 하루 30분씩 5일 정도 운동하는 게 좋아요. 숨이 살짝 찰 정도의 빠르게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혹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60대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다만 50대부터 시작하면 더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져요. 하지만 운명은 아니에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치매 초기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계시면 사랑하는 가족을 치매로부터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가족 중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할머니를 둔 세 자녀의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긴 하는데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둘째 딸은 조금 달랐어요. 엄마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우울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막내 아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형, 누나,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제 똑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셨어요. 오늘이 며칠이지? 하고 말이에요. 결국 막내 아들의 주장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치매 초기였어요. 만약 큰아들 말만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은 더 늦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똑같은 변화를 보면서도 가족마다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할머니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럼 가족들이 어떤 변화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기억의 변화예요.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요. 특히 내가 그런 말했나? 이런 반응을 자주 보이면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성격의 급격한 변화예요. 평생 온순하셨던 분이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관심 없어 하시거나 당신이 내 돈을 어디 숨겼지?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변화예요. 평생 해오던 요리 순서를 헷갈리거나 길 찾기를 어려워하거나 돈 계산을 못하거나 이 버스가 우리 집에 가는 버스 맞나? 이런 질문을 하시면 공간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번째는 시간 개념의 혼란이에요. 아침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네 하거나 겨울인데 날씨가 더워서 반팔 입어야겠다 하거나 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발견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성공한 가족들을 보면서 정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절대 화내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이런 말은 금물이에요. 본인도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대신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세요. 두 번째로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수첩에 적어두세요. 병원에 갈 때 이 기록이 진단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치매 검사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거부감이 클 수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또는 혈압약 받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 부담 없게 접근하세요. 네 번째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떠안으면 금방 지쳐요. 형제자매들과 역할을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낱말 퍼즐을 풀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게임을 꾸준히 한 분들은 치매 진단 후에도 기억력 손상이 2년 반 정도 늦게 나타났다고 해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간단한 기억력 게임을 함께 해보세요. 숫자 기억하기, 그림 찾기, 간단한 계산 같은 것들이 뇌 자극에 도움이 돼요. 이런 인지력 게임의 효과가 10년까지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손을 많이 쓰는 활동도 좋아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간단한 공예 같은 것들은 손과 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손자들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고요. 보드게임도 추천해요. 고스톱, 화투, 장기, 바둑 같은 게임들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돼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사회적 교류도 되고 일석이조죠. 정원 가꾸기나 화초 기르기도 좋은 활동이에요. 물 주는 시간을 기억하고 식물 상태를 관찰하고 손으로 만지고 단계별로 생각해야 하는 일이라 뇌 운동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교류예요. 혼자 집에만 계시게 하지 마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도와드리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혹시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치매는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에요.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족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실 때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78세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딸이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진료실 밖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1년 전에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싫어하실까봐 병원에 못 모시고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정보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0대부터 시작하는 치매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거의 3배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세심한 관심이 조기 발견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특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혈압은 130 아래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주 150분 이상 운동. 이 4가지만 지켜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죠? 선생님, 이미 6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저희 환자 중에 65세에 시작해서 80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가족은 치매 유전자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전자는 총알이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예요.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발사되지 않거든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어야 하나요? 특별한 건 필요 없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다만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뇌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 안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거나 하루 20분만 집 앞을 천천히 걸어도 충분해요.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손자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하루 15분씩만 해도 효과적이에요. 둘째, 서점에 가서 낱말 퍼즐 책이나 스도쿠 책을 하나 사세요. 연구에서 입증된 대로 이런 게임들이 치매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돼요. 특히 십자말 풀이는 언어 능력 유지에 탁월하거든요. 셋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를 준비하세요. 고스톱이나 화투 같은 게임은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뇌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손자들과 함께 하면 더욱 즐겁고요. 넷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하모니카나 우쿨렐레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손과 뇌를 동시에 쓰는 활동이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다섯째,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있었던 일을 세 줄이라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훈련이 돼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여섯째,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세요. 요리책을 보면서 따라 만들어보는 과정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일곱째, 화초나 작은 텃밭을 가꿔보세요. 식물을 돌보는 일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선생님 덕분에 손자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최근에도 77세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3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손자와 함께 컴퓨터도 배우고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고 취미로 사진도 찍고 계신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50대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다. 그리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직접 답변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추억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고마워할 거예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